오혁진 기자를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특검 수사 이후 그 이후의 이야기들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혁진 기자 나오셨고, 일단 앞서 김태효 얘기를 잠시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첫 재판이어서 이제 피고인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권에 있어서는 사실은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빠져나가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언급을 했지만 종합특검팀 조사 과정에서도 예, 여러 헛짓거리를 많이 했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자기 이제 부하 직원 따로 전화해가지고 또 따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너 뭐 어떤 거 진술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려고 했나 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에다 압력을 행사한 정황들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황 증거들은 안보실 1차장으로서 행사할 수가 없는 권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고. 그렇죠. 김태효라는 이름도 이름이지만 이 사람이 국가안보실의 제1차장이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권과 연결을 시켜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외교부하고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보도 봐보니까 뭐 내란의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외교다. 활동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었으면 밑에 있는 외교부 직원들이나 안보실 1차장 산하 행정관들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의견을 받아들였어야죠. 그 뜨아라는 그 장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장면들까지도 그 정상적 외교라는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 김태효라는 인물은 이번 내란 국면 외에도 뭐 지난 MB 시절부터 보여왔던 모습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정원을 뭐 이용하고 이제 댓글 부대 운영하고 했던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그 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사가 입건시켜서 그 이후에 형까지 진행이 되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사면을 시키죠. 예. 그리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불러다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던 안보실 1차장이 자기 일이 아닌데 2차장 밑에 사람을 갖다 놓고, 예, 맞습니다. 뭐 HDMI래 참. HDMI는 그 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 부파 공작원들 관련해 가지고 거기 가서 뭐 자기가 이제 가서 담배도 피고 오고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쭉 했던 거 보면 이 김태효라는 인물은 좀 꾸준히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온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리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외교관, 뭐 역사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해 보자면 이 모든 내란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더 깊은 관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우리 오혁진 기자는 기존의 이제 특검 수사나 2차 종합특검의 모든 과정들을 꾸준히 취재해온 얼마 안 되는 기자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취재는 합니다만 꾸준히 이어가진 않잖아요, 한 기자가. 근데 일요시사 우리 오혁진 기자는 계속 혼자.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그냥 정보사 취재하다 보니까 그게 연이 돼가지고 계속 하게 된 것도 연결이 있는데요. 돼서. 뭐 아이템이 없어서 취재한 이유도 있습니다. 뭐 솔직한 얘기고. 네. 자, 최장 180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마무리가 됐고 권찬형 특검이 이틀 전에 최종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언론들에서 평가는 이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용두삼이라는 표현도 보이고. 오혁진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저는 뭐 참고인 조사도 받았던 사람으로서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다. 군 쪽 관련된 수사와 대통령 관저에 관한 김건희에 관한 수사는 굉장히 빛났는데 어쨌든 종합특검이 탄생을 하면서 권창용 특검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게 내란과 외환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이제 가장 좀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특검의 이름에 내란 외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외환에 관련된 거는 일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정보사 관련된 정황을. 근데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기소를 하는 게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되느냐 손실이냐를 따졌을 때 손실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특검의 판단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사 내부의 그 부품 공작에 관한 일부 작전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으나 기소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윤석열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호가 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지금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드론 띄운 것들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일련의 정황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북풍 공작,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되는 것들이 대단히 은밀성을 요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몰라야 되는 것일 테고, 네. 뭐 적들은 당연히 몰라야 되는 것일 네. 테고 이런 것일 텐데 이걸 더 오픈시키고 더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이 판단을 특검이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적절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미 노출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김정민 특검보랑 한 2, 3주 전에 전화하면서 여쭤봤어요. 예. 직접 그 서해랑 남해에 있는 그 안보 시설을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어떠셨냐고. 어쨌든 정보사에 관련된 문건을 다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도 하고 수사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로 12.3 내란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언론에 사실 북풍 공작과 관련된 뭐 작전이라던가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일부 노출이 된 것 같다라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전부 다 노출되지는 않았다. 어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소 제기를 하는 순간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소장에 뭐 다 들여다 봐야 되겠죠. 네, 예. 공소장에 적시가 될 수밖에 예, 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 이 작전 내용을 적시를 하는 순간 그 시설에 갇혀져 있고 그 시설에서 훈련하는 군인들이 그 작전을 앞으로 계속 그냥 평생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졌을 때 국가 안보에 과연 이익이 되느냐. 그래서 되게 고심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걸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했다는 건 네.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짓 아닌가. 미친 거죠. 예. 네,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네.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 내용들도 우리 오혁진 기자가 얘기한 바가 있었고 그 모르겠어요. 무슨 워게임 하듯이 생각한 건가 네네. 싶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모르고 있는 동안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고 네네. 실제로 이루어졌었더라면 네. 자기들은 그냥 그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물리치고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온 국민은 온 국토는 작살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 일인데 이게 지금 그 수사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 시간에 이제 홍장원 차장 같이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는 그 시기까지만 해도 그 타이밍까지만 해도 기소 여부가 확정이 안 됐을 때였고 네. 방송 중에 조성현 대령 기소가 확정이 됐다라는 게 속보로 나왔었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또 뉴스가 나왔던데 혹시 그 이후에 홍장원 차장이랑 뭐 연락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이없어 하시죠. 황당해 하시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종합특검에서 원래 목요일날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방송한 다음 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뭐 모르겠습니다. 그 수사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종합특검팀 수사팀 입장에서는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이미 잘못한 사람이다. 내란 중의무종사 혐의가 적용됐고 우리가 재판에 넘길 사람이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겠죠. 네.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보니까. 그래서 홍장원 차장 계속 이제 방송이 나오거나 언론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왜 저러고 있지? 좀 열받을 수밖에 없죠. 종합특검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시기를 좀 앞당겨서 발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날도 홍장원 차장이랑 같이 출연했던 김익현 변호사한테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저희 방송 오시기 전에도 다른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건 수사를 받는 상황이고 기소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방송하는 게 유리할까라는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권창혁 특검이 마지막 브리핑에서 했던 얘기 중에 수사기관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걸 다투어서 뭐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란 특검 팀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어쨌든 그 종합특검 팀의 수사기간 종료일 그 다음날 브리핑 하는 날까지 이제 내란 특검 팀하고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판단한 내용을 다 뒤집냐 이런 논조의 이제 협조문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내란 특검 팀에서 짚은 인물은 조성은 대령과 홍장원 차장입니다. 예. 공이 있고 아무리 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이 결정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다 수사했던 내용들인데 그 판단을 법리 해석을 바꿔가지고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소가 유지가 되고 있는 다른 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그럴 때문에 수밖에 없죠. 예. 내란 특검 팀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죠. 아하. 네, 그러니까 사실 종합 특검 팀이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뭐랄까요? 그럴 거면 특검이 애시당초 필요했었을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뭐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그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특검의 효용성을 얘기하게 네네. 되는 것인데 특검이 실컷 뭔가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 법원에 뭔가 책임을 미루는 듯한 예. 그런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내란죄는 이 본질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장기적이어서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 각종 수사기관이 참여는 일종의 특수본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권창정 특검이 했잖아요. 네. 오혁진 기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국수본 분들 뵙고 왔는데요. 이제 이제 팀장급이신 분들인데 그분이 이제 내란 특검 팀이 끝나고 3대 특검 팀 그 특별수사본부 이 사건 인계받은 그 그렇죠. 사건 네. 기록을 인계받으신 분들이었는데 좀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하. 이게 사실 특수본이라는 게 합동 특수본이 뭐 군이라던가 공수처라던가 이제 중수청으로부터 예. 인원을 파견받으면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상설 특수본이라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예. 일단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아하. 법적 근거 후에 또 제도화 과정에서 이 특수본을 누가 이끌 건가의 문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이미 폐지가 됐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반 특수본은 합동 특수본보다 상설 특수본을 꾸리는데 2-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법적 토대로 먼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이미 수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테고 그러면 특수본이 꾸려진다고 하면 또 전담본부를 또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도 있을 텐데 과연 이거를 지금 정치권이라던가 이제 다른 이제 법조계 또는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1차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3대 특검이 나올 때부터도 네. 그렇고 2차 종합특검도 뭐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이게 짧은 시간에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네. 안 했죠.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네, 맞습니다. 수사 기간 안에 뭔가 결론을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상설 특수본보다도 어쨌든 국수본에서 사건의 인계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국수본에 전담 수사본부를 두고 여러 각종 사정기관으로부터 전담 인력을 파견을 몇몇씩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파견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2차 종합특검이 했던 내용들에 관련된 혹은 그 앞에 있었던 3대 특검이 했던 내용들에 관련된 종합적인 수사본부가 필요하다. 네네. 그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잘 돼야 될 텐데 10월에 이제 공소청, 중수청 생기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체계도 지금 아직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네. 중수청은 이제 뭐 인원이 80%를 넘었다라고 하지만 공소청은 아직 뭐 제도화라던가 아직 그렇죠. 예. 직제가 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특수본이라던가 또는 합수본으로 따졌을 때는 만약에 출범한다고 한다면 올해 연말이 되지 않을까. 이게 나는 딴 생각이 아니라 이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떡 떨어지지 않고 약간 난맥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을 위시로 해서 그 내란 우두머리 중요 종사자들 이 혐의가 있는 피고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들의 변호인단에게는 이건 변론의 어떤 중요한 먹잇감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절차적 뭐 정당성이나 네. 합리성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틈을 찾아 들어갈 네. 텐데 이게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긴 해요. 이게 재판 과정도 걱정인데 이미 일단 대표적으로 홍장원, 조성현이라는 사람이 판단이 뒤집혀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공략을 하겠죠. 네.
최근에 그 우리 오혁진 기자는 뭐 국정원 관련해서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민주당 이제 윤건영 의원도 국정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네네. 있잖아요. 오혁진 기자 단독이 하나 있네요.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국정원이 착수한다. 아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좀 서운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윤건영 의원님께서 이 내용 모르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출처를 안 밝혔나요? 사실상 그러시죠. 요거 문제 있네. 그러니까 윤건영 자, 의원님, 윤건영 의원한테 전화합니다. 네. 예. 그 제가 윤건영 의원님하고 통화도 하면서 예. 이 내용 아시냐고 여쭤봤는데 예. 모른다고 하셨어요. 어허. 그리고 이제 뭐 의원님 뭐 현안 TF 이전에 방첩단이 있었고 그전에 뭐 방첩센터가 있었고요. 그때 센터장은 누구였고요. 뭐 김기현 전 원장이 비서실장이 그 센터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그 이 안에 현안 TF 뭐 주도적인 인물의 실명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예. 그게 이제 지지난주입니다. 2주 전에. 아하.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국정원에서 뭐 감찰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저번 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어허. 근데 갑자기 이번 주 초에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기사를 언급하시려나? 근데 하나도 언급이 안 되셔서 서운하죠. 약간 좀 서운합니다. 윤건영 의원한테 영상 편지 한 통 씁니다. 예. 의원님 뭐 어제 뵀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야?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 또 들어온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가 더 있어요? 네네. 자, 그러니까 현 국정원이 네 맞습니다. 현 국정원이 감찰에 들어간다라는 취지죠. 네. 예. 그러면 뭐가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윤건영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오셔서 언급했던 게 매파 성향, 그러니까 좀 대북 강경파 성향의 예. 국정원 직원들이 뭐 소위 말해서 민간인 사찰에 관련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도적으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예. 거고.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2022년 5월부터 하다가 2023년에 끊긴 게 있고 2023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란 직전까지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안 TF 이전에 방첩단 이전에 방첩센터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근데 기조는 다 똑같습니다. 하던 행동이나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김태효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에 대한 그 루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뀐 것들은 이 행위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들이 물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정원에서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에서 재조사에 착수한다는 의미는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 그리고 국정원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돼가지고 2024년 5월에 조태영 전 원장이 식겁해가지고 그만하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발견한 그 민간인 사찰을 행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거예요. 조태영과 그럼 국정원 내에 당시 있었던 매파들과는 또 다른 생각이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관해서 민간인 사찰이 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민간인 사찰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사람과 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선별해가지고 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게 볼 것이 뭐 아시다시피 잘 아시죠.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 이건 이미 법 개정까지 다 끝난 상황이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그러니까 뭐 국정원 이전에 뭐 안기부 중앙정보부까지 뭐 다 간다 하더라도 꾸준히 해오던 민간인 사찰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안보 위해 세력이라고 불리우고 그냥 우리가 통상하는 말로 간첩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 그런 일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든 네네. 아니면 또 다른 뭐 정권에 대한 뭐 또 다른 이유로든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던 시점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윤석열이 들어섰던 22년 5월부터 네. 진행되어 오던 것과 그러면 이제 2023년 말부터 진행 오던 것들의 요 차이를 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3년 말부터 새롭게 네. 만약에 민간인 사찰이 시작되고 이제 네.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면 네. 그 명단과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노상원 수첩의 그 명단과 네. 이거 붙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윤건영 의원님께서는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일부 다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만 전해들은 수준이지. 근데 저도 이제 계속 꾸준히 그 원 내부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비슷하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리가 노상원도 예전에 국정원에 근무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노상원도 국정원에도 네. 있었나요? 노상원이 국정원에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뭘로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방첩 담당이었습니다. 방첩종으로? 네. 그러니까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국정원에 가 있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파견을 갔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파견 업무를 하고 청와대를 갔을 겁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안보위해세력 명단을 작성한 사람들하고 노상원하고의 관계도 저는 좀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디서 어떤 일을 했던 것인지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몰랐던 어떤 기술이나 네, 방법 혹은 그 패턴을 한 번이라도 본 다음에는 그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는 것에 있어서 네, 군 정보사에서도 뭐 일정 부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정원에 무언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경험했던 노상원이라면 네, 훨씬 더 많은 그 생각들을 할 수 그렇죠. 있었겠죠. 네, 아무튼 뭐 요 내용은 이렇게 취재가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조사에 착수해가지고 직무 배제가 3급, 4급 2명이 된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듣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제 예. 간부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부적인 얘기지만 이 안보위해세력 명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종석 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이제 뭐 일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직원들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분위기가 될 수 있을 네, 테니까. 참 어렵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의 이종석 그 위원장이 가지는 태도, 그러니까 현 국정원장은 또 어떤 마음일지 네. 이것도 뭐 이해 안 되는 말은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면 또 밝혀내야 되는 것도 네,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감찰을 하는 것일 테니까. 예,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제작진 난리 났어요. 나무 위키 검색했는데 노상원이 국정원에 공식 근무한 기록이 없답니다. 그 나무 위키를 믿을 것이냐, 오혁진을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믿으세요. 제 네. 기사에 있습니다. 예, 네. 오혁진 승. 제 기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어떤 걸 갖고 올 겁니까? 예고 하나 주세요. 예고요? 네. 일단 특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취재할 분야를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패턴을. 일단은 다시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사건 반. 그다음에 이제 국회를 앞으로 좀 가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제 법사위 정보위 국방위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군 사건이랑 검찰 그 회사는 오혁진을 아주 알뜰하게 써먹네. 계속 굴립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라도 회사 출근 안 하더라도 글로 가라 라고 하셔가지고 하게 될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에는 일단 뭐 국정원 관련된 거는 계속 쓰게 될 것 같고요. 연결하고. 네.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공소장을 아마 조만간 받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분석해볼 들어볼 필요가 겁니다. 있겠죠. 네. 예. 임금님계 킨디님이 오늘 댓글 꾸준히 올려주시는데 오혁진 기자는 신변의 위협 같은 거 받지 않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예. 박광렬한테 살해협박 받았던 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광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자, 아무튼 오혁진 기자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그 취재 분야가 생겨서 뭐 기존에 해오던 뭐 보이스피싱 마약도 마찬가지고 또 국회 가서도 그렇고 오혁진스러운 기사를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오혁진 기자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